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일보 기자들이고요. 교육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오효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소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셜 라이브들을 앞서 나오신 적이 있었나요, 다들? 저는 좀 있었고요. 오늘 데뷔. 오늘 데뷔고 조소희 기자는 너무 영광입니다. 이 순간이. 조소희 기자 스튜디오에 출연한 적 있었나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그럼 네. 이거를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데뷔 좀 어떤 준비하는 스튜디오 출연 이제 뭐 손 사장하고도 이제 손 앵커하고도 출연을 해서 하는 소셜 라이브로 데뷔를 하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해주시고 또 유저분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면서 또 편하게 또 한번 하면 좋겠네요. 네. 일단 저희가 그 소개는 했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할지도 이제 저희 뉴스 말미에 간단하게 전화를 드렸는데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는 항상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한 주 동안 있었던 우리 뉴스에 대한 저희 뉴스에 대한 한 주 동안 있었던 반응에 대해서 잠깐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는데 한민용 기자가 좀 추려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일단 뉴스 아이템 관련해서 이번 주에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예천군 해외 연수 논란과 관련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외유성 해외 연수 나간 지방 의원들 더 있을 것 같은데 조사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60대 남성 시청자분께서 전화로 의견 주셨네요. 저희가 정치부에서 계속 조금 취재를 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지 않나요? 예, 현장까지 가가지고 저 했는데 네, 태국까지 갔었죠. 예, 작년 말에 이제 여러 매체들의 또 탐사 보도를 통해서 우리 지방의회가 얼마나 이 돈이 새고 있나, 예산이 새고 있나, 세금이 새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보도는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실태가 밝혀졌다고 해야지 될까요? 외유성 출장, 뭐 연수라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외유성 출장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있는지 이제 저희 그 후배 이름 기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이희정 기자 네. 예, 이희정 기자가 이제 뭐 현장까지 가가지고 아주 취재를 했었죠. 아주 또 의미 있는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는 서지원 검사 저희가 이번에 보도 선고가 난 다음에 바로 인터뷰를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 인터뷰 관련한 의견도 많이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그제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 벌였던 기사와 관련해서 이게 제가 썼던 기사여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네, 제가 썼던 기사인데 사법농단 사건은 부동산 투기보다 훨씬 중요한 사건으로 모든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의견 주신 분 좀 뽑아가지고 저희가 선물 드리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계속 서초동에서 열심히 취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이렇게 또 전하게 되네요. 눈썰미 좋은 시청자분께서 비하인드 뉴스의 안지연 기자가 임신한 것 같은데 임신했다면 배려 차원에서 서서 하지 말고 앉아서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네. 눈썰미도 좋으시고 배려심도 좋으신 60대 남성 시청자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꼭 좀 시간이 좀 고민스럽죠. 촉박하기는 네. 하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가야지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눈썰미 좋은 시청자라고 그렇죠. 하기에도 조금, 제가 아까 네. 물어봤더니 26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선배 워낙 또 운동도 많이 하셔가지고 예. 정말 많이 처음에는 많이 네, 또 잘 모르시는 몰랐어요. 분들도 좀 예. 계셨죠. 26주고 좀 아기도 건강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뭐 억지로 나쁜 선배여가지고 서서 하자 뭐 이런 건 갑자기 아닙니다. 해명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맞아요. 이제 저렇게 서서 하는 룩으로 주중과는 좀 룩의 차별화를 두면서 하자라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계획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다시 이제 앉아서 할까도 고민을 했는데 이건 정말 안지현 기자 본인이 원하는 거고 선배가 수차례 앉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을 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나가기 전에 물어봤어요. 이거에 대한 공식 너의 입장을 내가 좀 들어야겠다, 지연아. 그래서 지연이가 이랬습니다. 안지연 기자가 공식 입장입니다. 서 있는 게 지금은 더 편합니다. 약간의 운동도 오히려 필요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안지연 기자의 공식 입장이니까요. 많이 또 걱정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개인적으로도 뭐 이메일도 그렇고 뭐 SNS 많이 통해서도 오죠. 많이 이야기 예.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저의 지인들도 음. 괜찮냐는 이야기를 많이
예. 하더라고요. 절대 제가 이거는 해명을 해드렸습니다 대신. 맞습니다. 우리 잘했습니다. 남자 선배는 엄청 걱정하고 계신다 이렇게. 절대 악덕 앵커가 아니라는 악덕 선배가 아니라는 점 네. 예, 강조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도 참 힘이 빠지는 이야기 소식이었는데요. 오늘 스카이캐슬 관련해서 아시안컵 때문에 결방을 하게 됐습니다. 관련해서도 정말 많은 의견들을 보내주셨어요. 아마 이 정말 많이 중에는 보내주셨네요. 저 자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화까지는 안 했지만 예. 정말 뭐 오효정 기자가 네. 하나 반응 읽어주고 그리고 또 그럴까요? 조소희 기자가 네. 하나 읽어주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어떤 시청자분께서 50대 남성 시청자분께서 이 드라마가 아시안컵으로 인해서 결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기다릴 수가 없으니 연속 방송 해주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토요일 날 연속 방송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다. 네. 그 이야기군요. 토일 이렇게 해도 사실 네네. 아, 예, 네. 토요일. 그렇게 해도 일요일 날 저희 하는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조소희 기자. 네, 정말로 40대 여성 시청자분께서 1회만을 위해서 다음 주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 네, 정말 제 마음 같네요. 네. 조심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또 많은 축구 팬들이 또 지금 아, 이거 진짜 지금 중요하죠. 예 소셜 라이브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또 조심해야 될 발언이고 네네네. 한 가지 축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되냐 이런 의견도 예. 새벽 1시부터 10시부터 12시니까 12시부터 1시까지요. 금요일 밤이니까 충분히 예.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 편성팀장한테 좀 물어보고 왔습니다. 아, 정말요? 정말. 예, 이거 많이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최초 공개인데요. 예. 단독. 아니 근데 별로 근데 반가운 소식은 아마도 아닐 겁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19회, 20회가 남았는데 네네. 19회가 결방이 되고 축구 때문에 결방이 되고 내일 이제 19회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정상으로 20회 마지막 회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해야지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저희 축구가 8강에서 이기고 주중에 4강에서 이기고 결승까지 올라가면 결승이 또 금요일 날 있어요. 아. 그래서 금요일 날 또 결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거 이제 단독인데요, 선배. 그거는 축구 결과에 따라서 달린 거기 때문에 그래도 축구는 이겨야죠. 예 결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회는 그러면은 토요일 날 하게 되겠죠. 결승에 올라가면 네. 그랬는데 저게 또 있다고 해요. 저 장성규 아나운서하고 이상민 맞아요, 씨가 맞아요. 진행을 네. 하는 스페셜이 스페셜. 있는데 설마 그러면은 그걸 또 토요일 날 스페셜을 편성하고 그 다음 주에 마지막 회를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 스페셜은 다 끝나고 나서 편성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전해드린 뉴스 중에 제일 관심 있는 뉴스가 아닐지 또 그런 네, 생각도 네. 듭니다 또. 오늘 소셜 라이브 못 보신 스카이캐슬 팬분들은 좀 안타까워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회 일부 기자들 이제 교육부를 담당하는 기자들인 거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만 이 소셜 라이브 하기 전에 이제 스카이캐슬 뭐 준비해 온 게 있었죠. 아니요. 이건 이제 저희가 이미 다 한 얘기였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뭐 나름 꽤 열심히 그냥 준비했어요. 보여줄까요? 이 하나만 보여주시죠 네, 그러면. 스카이캐슬 인터넷에 떠도는 패러디 소개 한번 어머니. 해주시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엔 아시안컵을 들으십시오. 죄송해요. 성대모사를 늘 못해서. 김주영 선생님 검은색도 네. 좀 아, 일부러 그러네. 맞춰 입으신 것 같은. 예. 네. 마음속으로 이제 되게 벌써 잘하는 건 얘기하셨네. 잘안 되네요. 우주가 갇혀 있거든요. 무제인데. 네, 그래서 네. 우주가 지금 빨리 석방돼야 돼서 지금 한 주 한 주 제가 성대모사 카카오톡- 준비한 느낌인데 피가 마릅니다. 정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우주 석방이죠. 네, 우주 석방이잖아요. 황우주는 제가 없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네. 이제 그게 뭐 저희 본론과 상관없는 네. 얘기는 한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그 이제 실제로 이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 뭐 실제로 코디가 있는지 또 맞아요. 어떤 식으로 컨설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취재를 한 거였죠? 네네 이게 어제 어제보도 네 교육부가 이제 그럼 현실판 스카이캐슬이 얼마나 되냐 하면서 좀 점검을 나선다 이런 자료를 내서 저희가 뭐 그것과 함께 이 대책이 정말 실효성이 있나 그것을 좀 지켜보고 그리고 이번에 학종을 같이 좀 짚어봤던 예. 보도였습니다. 예. 그거 어때요? 정말 김주영 선생님 실제로 존재하나요? 그렇게까지 고액을 받는?
일단은 저희 취재 결과 그렇게까지 일시불로 고액을 지불하는 어떤 그런 코디 컨설턴트는 없었는데요. 다만 그 코디라고 표현되는 입시 컨설턴트는 굉장히 좀 성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게 드라마 속의 목표가 서울대 의대 오직 하나인데 그게 정말 실제로도 그러냐라는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현장에서 보면 좀 실제로 그렇게 맹목적으로 서울대 의대만을 바라고 좀 사교육을 시키시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네네. 그렇지만 다만 좀 해외 유명 사립고나 사립대를 준비하는 좀 재벌가 자녀분들 예. 그분들이 뭐 같이 좀 모여서 고용하는 선생님들은 좀 이 정도로 고액인 경우도 좀 덜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해외 사립대를 가기 위해 준비하려면은 해외 쪽 그 입시 제도를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또 맞춤형으로 하는? 맞춤형으로 그렇죠, 하는 그렇죠. 코디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 부분을 대단하네. 취재했습니까? 취재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네네. 그랬을 때 조소희 남의 이야기처럼. 기자는 지금 예. 여기가 정말 처음이라 네. 저도 여기 처음 앉았을 때 너무 긴장됐었거든요. 네, 하나도 긴장 안 했었던 것 같은데 남인영 기자는. 네. 예. 그래서 기회를 저희가 이렇게 딱 줘야겠어요.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취재한 결과 어땠습니까? 네, 우선 취재를 하기 전까지 공부하는 게 되게 있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입시를 한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지고 네, 예. 전형이 많이 생겨나고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학종 전형이 뭐고 재국민 전형이 뭐고 그런 전형들을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고 또 제가 자녀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제가 한번 취재를 상담을, 가는데 조금 의원이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사는 이모고 그 지역에 와.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 조카를 대신해서 우리 예. 언니 형부를 대신해서 왔다 이렇게 좀 가정을 해서 직접 저도 컨설팅을 대치동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받아봤습니다. 예. 벌써 그게 26~7대였는데 얼마 안 지났네요. 네. 근데 그때 저는 이렇게 이모라고 했어야 알겠습니다. 되는데 정말 아. 양심 없게 제가 학생인 척. 바로 약간 좀 잘 안 됐어요. 서로가 되게 민망한 상황에 빠져가지고. 예. 아 근데 믿던가요? 이모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이모 내가 서울에 있어서 그 정보 젊은 접근성이 이모 느낌. 좀 가까워서 왔다 이렇게 예.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막 이렇게 지역에 가족이 있다 이런 것도 아. 바로바로 개연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금액도 알아봤더니 가이드라인을 훌쩍 넘었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가이드라인이 컨설팅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합격생의 자소서를 이만큼 보유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고가로 그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겠군요. 그래서 네. 그 업계에서는. 정말로 그래서 실제로 입학 사정관님들도 만나봤거든요. 예. 입학 사정관님도 하는 말씀이 그 수천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취합해서 공개를 하면 그 시장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걸 대안으로 제시해 주시기도 아 하셨어요. 오히려 학교 측에서 대학 측에서 다 공개를 해버리겠다. 그렇죠. 그게 아.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것도 상당히 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저는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그렇죠. 입시했다고. 저도 뭐 비슷한데요. 그래서 꽤 오래돼서. 예. 네. 그래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단순했잖아요. 그렇죠. 저희 저- 저는 저희 여기서 줄을 입시를 안 섰죠. 해봐서. 아, 네. 예. 아무튼 다 같이 지금 수능 세대잖아요. 그쵸. 저도 그렇고. 네. 예. 그러니까 수능은 굉장히 그렇게 단순했었는데 얘기하니까 선배 수능 세대 아니신 것 선배 같아요. 학력고사 아니에요? 아닙니다. 공고사. 제가 수능 공고사. 2세대입니다. 제가 수능 2세대. 수능 두 번째 봤는데 그 때는 정말 그 시험 하나만 저희 때 본고사도 있었죠. 사실 뭐 저 때는 본고사도 있고 뭐 그래서 준비를 하긴 했지만 본고사도 어쨌든 뭐 면접에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뭐 따로 내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니었고 그냥 어쨌든 당일날 가서 시험을 보는 뭐 그런 거에서 상당히 단순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뭐 학종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렵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학종 1세대. 아, 네, 예. 제가 이제 입시를 할 때, 그러니까 그때는 입학사정관 제도라고 했었고, 제가 그 도입 첫 해인가 둘째 해 학종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뭐, 일단은 이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원래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됐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확대가 됐던 건데요.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확대가 됐냐면, 대통령이
그 전 대통령이 학종으로 100% 대학 가는 시대를 만들겠다. 어. 이렇게 약속을 해버리면서 사실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던 전형이 그런 식으로 양적으로 늘어나 버리니까 그때 학종 사교육 시장이 그때 생긴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학종 컨설팅 이런 것들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것도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제가 학종으로 들어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드라마 보기 전까지만 좋은 해도 제도인가요? 되게 학종으로 저는 들어가서? 장점이 많은 네, 제도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예. 이제 뭐 대입에 대한 정보도 되게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입학 사정관에게 나의 잠재력을 어필을 하자. 어. 그러면서 좀 고등학교 3년 내내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뭐 자작 시를 쓴다든지 약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제 능력을 어필을 지금 하려고 약간 노력했죠. 컨설팅 되고 있는 시청자 유저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컨설팅 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저는 되게 자기 발전을 했기 때문에 좋은 제도로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드라마를 보고 또 현장 나가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생각보다 크고 이게 좀 현실이구나 그렇죠. 느꼈습니다. 네. 제도를 뭐 억지로 나쁘게 만들려고 학종을 도입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분명히 순기능이 네, 있는 네, 거고 네, 네. 거기서 이제 또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근데 한번 그 스카이캐슬에 나온 거 보면서 왜 저렇게 예서가 전교 1등에 집착을 할까 그게 궁금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그 지역 균형인 건가요? 그게 이제 전교 1, 2등까지만 네네네네. 각 학교별로 네네.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전교 1, 2등을 무조건 하려고 하는데 전교 1, 2등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또 그 대학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최근의 트렌드를 보니 열심히 준비를 하고 관리를 받은 강남, 서울 학생들, 특히 또 강남 학생들이 더 유리하더라 뭐 이런 조사 결과도 네, 있었던 네, 거잖아요. 네, 네. 이게 도입 초기에는 정말로 그 정시 사교육 시장, 그러니까 수능 사교육 시장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이게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한 건데 이제 문제는 미국에서 우리가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 비해 입학사정관 수가 너무 적어요. 아. 네, 뭐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이 친구의 SNS 기록까지 모두 다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과거에 인종차별 발언을 했는지 예. 혹은 동료를 괴롭히진 않았는지 그러니까 그 정말 탈탈 털어서 이 친구의 A부터 Z까지를 확인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데이터베이스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퍼센트만 늘리다 보니 그 정말 서류로만 만들어진 예. 학생들도 그 전형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거기 스카이캐슬에서도 그 세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라가 그 얘기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너무 피곤해서 글 표절했다 복붙했다가, 그랬죠. 예, 예. 다 잡아낸다. 그렇죠.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기 어차피 힘들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그렇죠. 예, 네, 네. 열심히 봤습니다 지금 네. 정말 그 지금 다들. 보니까 저희 4명 다 매일 보고 있는 것 같은. 네. 아 저는 좀 뭐 이제 주말에 저희가 뉴스를 진행하니까 네. 집에 돌아가면 사실 좀 피곤하기는 한데 이거를 안 보고 다음날 출근하면은 부원들 사이에서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봤습니다. 저희끼리 막 속닥속닥하면 선배가 말하지 말라. 전 나중에 몰아서 보려고 생각했었는데 막 다 이제 스포를 하니까 이제 또 그랬었죠. 그 입학사정관들에 대해서 입학사정관분들도 취재하면서 취재 과정에서 많이 만났었다고 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차례를 공개하는 게 낫겠다. 네, 그런 대안을 들을 수 있었고요. 예. 또 드라마와 비슷했던 점이 제 대치동에 정말 취재 때문에 처음 가봤는데 이거 좀 보여드릴까요? 네, 오, 예. 이제 직접 현장을 가서 네네. 포착해 이게 조금 더 세워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음. 이게 어떤 상황이죠? 이게 일타 강사의 강의를 들으려고 일타 강사가 계단이에요, 뭔가요? 계단. 제일 잘 나가네요. 음. 들으려고 이제 저도 6시 드라마에서 다 습득한 정보입니다. 18시 30분에 시작하는 수업인데 낮 1시 반부터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앞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네. 들으려고. 이거를 자리를 맡아주려고 예. 뭐 부모님이 먼저 와서 맞아요. 할머니까지 동원되고 맞아요,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을 네.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서 엄마 차도 실제로 봤잖아요. 네, 그 예수 엄마 차가 그 굉장히 그 탐험 차량이잖아요. 저는 이제 탐험 차량을 인터넷에서는 뭐 얘기해도 되지 않나요? 그러면 뭐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희 동네에서는 사실 잘 볼 수가 없었는데 그 대치동 아트박스 앞에 탐험 차량만 3대가 딱 있는 거예요. 색깔별로. 그래서 아트박스는 얘기해도 됩니까? 미술 상장. 아무튼. 그래서 정말로 길에 잠깐 한 20분 정도 있었는데도 그 픽업하고 그 데리러 오고 또 모셔가는
정말 어머니들의 그런 열정과 아. 그 또 고급 외제차들을 예. 제가 정말 한 6개월치 볼 차량을 하루 만에 다 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 대치동 진짜 밤에 보면 불야성이죠. 정말 막 네. 앞에 쫙 차들이 줄 서 있고 예. 그 차량들을 이렇게 하는 지휘하는 그런 분들까지 다 나와 맞아요. 있잖아요. 학원 네. 소속으로 그 네. 차량만 정리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아. 정말 그걸 보면서 아유 저 경쟁 어떻게 예. 제가 좀 예. 개인적으로 한 얘기가 저희 계속 뭐 이제 저희 이제 중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언감생심 뭐 생각도 못 하고 그쪽은 뭐 바라보지도 못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학부모들이 또 그런 걸 보면서 이 조급해지는 마음이 네.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저렇게까지도 것 같아요. 하는데 맞아요. 뭐 나 우리는 이래도 되나 네. 뭐 이렇게 실제로 생각을 하는 그런 말 거죠. 들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서울대 진짜 서울대 의대 합격생 4명을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정말 드라마처럼 받아야 되나 예서처럼 해야 되냐고 여쭤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18학번의 한 학생분이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고 그분은 완전 대치 퀴즈인데 정말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한테 사교육 시장은 그 시장이 굴러가기 위해서 위험을 조장하는 거다. 네, 불안을 부추겨야지 학원이 유지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불안한 마음을 버리고 예. 딱 정말 교수님이 정말 가르치고 싶어하는 학생 그리고 내가 정말 의대에 가고 싶은가 내가 평생을 의사로서 살 수 있는가 그런 정말 진심이 더 중요하다고 되게 교과서적인 말이지만 예. 정말 작년에 합격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게 원래 학종의 본질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진짜 그 드라마 때문에 그게 사교육 시장이 조장된다는 비판도 솔직히 있습니다. 예. 있는데 절대 합격생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네. 또 그렇게 합격해고 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도 입 밖에 내기도 또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예. 네. 그리고 아마 예서 엄마 같은 학부모가 계신다면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얘 너는 합격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야라고 대답할지도 모를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또 분명히 그 하나의 어떤 그런 굴레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서클에 한번 들어가 있으면은 그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쵸. 예. 자, 그렇죠. 또 준비해온 얘기가 혹시 있습니까? 네, 뭐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거 네네네. 취재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대학 입시에 제가 원하는 데를 가지 못해서 한 19살 때부터 한 22살 때까지 좀 계속 거기에 대한 우울감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그런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한국 사회 주류에 편입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시기에 내가 어떤 대학을 가든 어느 직장에 다니든 나의 직업이 안정적이고 또 내가 실수하고 기회를 놓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회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그게 정말 어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꿈이 소셜 라이브 나오는 거였는데 축하합니다. 입시에 실패해도 저 나올 수 있으니까 네네. 생각해보니까 소희 네. 씨 예전에 네. 저랑 서초동 그 기자실에서 인사 저한테 했던 네네네네. 친구 맞죠? 맞아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자기 중앙 왔다 예. 이렇게 인사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꿈을 이뤄서 예. 이렇게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셜 라이브. 그렇죠. 저도 저도 뭐 꿈을 상당히 이뤘습니다.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뭐 사실 실패라는 얘기를 했지만 입시의 실패, 또 성공, 뭐 그런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부분. 네, 과정이니까요. 예. 오늘 또 기자가, 조 기자가 또 명언 제조기 네. 강호동 씨처럼 이렇게 또 네. 강호동 씨 계신 줄 알았어요. 덩치가 소셜 라이브에 나오는 게 꿈이었다. 이럴 수 있다. 아주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 뭐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청자 이야기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예. 지금 뭐 일단 올라오는 한국 사회는 실수나 실패하면 인생 끝 재기불능이다. 사실 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조소희 기자 박수 쳐드린다고. 예. 그렇게
그런 이야기 또 남겨주셨습니다. 김필규 기자님 수능 2세대 나이 드러났다는 댓글도 있고요. 네. 예리하신 분이 대박이 소감 좀 좋아요. 읽어주세요. 대박이 좋아요님 내주셨습니다. 그래도 대박이 좋아요님이 한 번 더. 그래도 동안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대박이님. 분장실이 참 잘합니다. 저희. 이 말도 전 되게 좀 공감 가는데요. 입시 정책은 왜 맨날 바뀌어서 세대 차이를 느끼게 만드는 것인가. 그러네요. 사실 입시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계속 뭐 좋은 제도를 뭐 찾아가는 무한의 여정이기는 한데. 이게 생각해보면 다른 나라는 안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저의 경험으로 취재한 건 아니지만 저는 중국에서 입시를 했잖아요. 예. 근데 거긴 지금도 비슷해요. 아, 네, 그때랑 벌써, 지금. 그때랑 예. 지금 똑같이 그냥 몇 과목 골라서 시험 보고 시험 보면 거기 커트라인에 들어온 애들이 면접을 보고 지망을 써서 어디 학원에 가고 싶다 뭐 이렇게 면접 보고 그리고 최종 합격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쭉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도 뭐 누구 유학 간다 하면서 뭐 물어보고 얘기해보고 하면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는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걸 그렇죠. 공부하는 게 또 학부모들의 일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냥 네, 상식선으로 SAT 뭐 SAT 보고. 보고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뭐 이렇게 또 뭐 진행을 하고 이제 그렇게 네.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했다가 단순하게 해야 된다 해서 단순하게 돌아갔다가 다시 복잡하게 갔다가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뭔가 이렇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네, 밀고 네.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잠시 또 저희 그 광고를 하자면 이게 각 학교에다 맡기자니 대학에다 맡기자니 부작용이 또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뭐 특히 체육계에서 스포츠계에서 네. 예 있었던 입시 비리 같은 거 근데 또 정혜성 기자가 저희 주말 취재부에 정혜성 기자가 이제 잘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또 관련된 내용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만 남기지 않으면은 아마 그 보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또 다른 이야기 조금 소개해 주시죠. 정민정님이 조소희 기자 사투리 귀여워요. 한탐정님, 조소희 기자님 말 잘하시네. 되게 인기가. 제가 근데 사투리 썼나요? 저는 지금 완벽한 안정적- 표준어를 네, 구사하고 안정적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함정님 조금 오히려 불편하네요. 닉네임에 맞게 함정님 예리하셨습니다. 정시만 하자는 사람들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동일님. 근데 정시가 공정하긴 해요. 시험장 안에 들어가서 정말 시험지와 나와의 1대1 대결. 그런데 사교육의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방학 때 고속버스 타고 올라와서 대치동에서 수업 듣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 자료의 퀄리티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대치동은. 그러니까 그만큼 강사들이 많이 경쟁을 해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 대치동에 못 오는 친구들, 또 뭐 상간 도서 지역 친구들은 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정시가 완전한 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에서 이명훈님께서 재밌는 질문을 주셨어요. 기자님들은 과외 안 받으셨는지 솔직한 내용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네. 예. 선배부터 학원 다녔죠. 그럼 개인 과외도 하셨어요? 이렇게 개인- 집에서 하는? 집에서 하는 개인 과외도 뭐 그거를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뭐 여러 명이 같이 하는 뭐 이런 것들은 뭐 저도 받은 적은 네. 있었죠. 예. 학원 저 때도 학원은 많아가지고 학원은 안 다닐 수는 없었던 거고. 학원은 외국에도 있어요. 해외에도. 예. 거의 기숙학원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 분이 하시나요? 중국 분들이 하는데 이제 저희 조선 동포 분들 뭐 이런 중국에는 그런 학원이 몇 개씩 있었어요. 다만 뭐 시험 자체는 뭐 당연히 중국어로 봐야 되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다 중국 선생님인데 학원 운영자나 이런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든 학원들이 몇 개 있었죠. 뭐 미국에도 한인들이 만든 뭐 그런 사교육 열풍들이 있다는 기사를 저희가 또 접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다 있는 것 같아요. 페어팩스. 그러니까 페어팩스에 있다고 얘기했죠. 저는 주로 인강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아, 학원이 맞아. 이렇게 막 큰 학원이 막 없던 동네여가지고 인강을 주로 들어서 저희가 얼마 전에 또 그 인강업계 댓글 공작에 대해서 보도를 맞아요. 재밌게 네, 봤어요. 굉장히 네. 충격을 많이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번 그런 홍보를 인강이 없었습니다.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글쎄님이 유튜브에서 유튜브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글쎄님이 유럽 쪽이나 이런 해외 입시 제도에 대한 기사도 좀 보고 싶다는 그런 취지로 댓글을 또 주셨네요. 진짜 그러게요. 궁금하기는 네, 네, 하네요. 네, 네. 네.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시간이 이제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고요. 제가 딱 하나 소개해드리고 미련이 많이 페이스북에서 신희숙님께서 김필교 앵커님 웃는 게 귀여우세요. 제가 잘 안. 감사합니다. 꼭 저 선물 꼭 챙겨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웃을 때 하도 이 눈이 없어져가지고 잘 안 웃으려고 그러는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제 마칠 시간 된 것 같고요. 저희가 뭐 계속 관련돼서 이제 또 왜곡된 사교육 시장 또 바로 잡기 위해서 또 이런 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서 또 기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기자들, 저희 보도국 기자들 다 한 마음입니다. 지금 한 마음으로 저희는 계속 지금 이렇게 저희가 취재해 왔던 대로 열심히 계속 취재를 하고 있고 또 흔들리지 않고 이제 앞으로 나아간다는 점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소셜 라이프 프라이데이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